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발하라입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에요. 많이 더워졌죠. 여름이 되니 더 태국 생각이 나는데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 꽤 되었음에도 편집을 하며 계속 영상을 봐서 그런지 저는 항상 태국이 그리워요. 저는 태국 여행 시즌 1부터 2까지 참 많은 도시들을 다녔는데요. 처음 시작할 땐 제가 이렇게까지 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될 줄 몰랐는데 동남아시아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치앙마이에 한 달 살기를 하며 태국에 푹 빠져 주변 도시들까지 참 많이도 다녔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유치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출발하라가 뽑은 태국 북부도시 추천 베스트 7. 와, 어때요? 재밌을까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도시가 가장 좋았냐? 시간이 한정적인데 어느 도시를 가야 하냐? 이런 거요. 그때마다 제 안에서 드는 생각은 다 매력이 다른데? 다 좋은데? 였거든요. 정말 고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태국 장기 여행을 2번이나 했으니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저만의 순위를 매겨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 취향이 많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 참고만 해주시고요. 먼저 제가 갔던 태국 북부 도시를 말씀드리면 치앙마이, 치앙라이, 치앙다오, 빠이, 람빵, 프레, 난, 수코타이가 있는데요. 치앙마이는 태국 북부의 중심이 되는 큰 도시이고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 나중에 치앙마이만 따로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나머지 7개 도시에 대한 순위를 매겨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도시, 가고 싶은 도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이 보면서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태국 북부 도시 7위는 바로 프레입니다. 치앙마이에서 차로 약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프레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구릉에 자리하고 남북으로는 욤강이 흐르는 작은 도시인데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꽤 볼거리가 많은 도시예요. 첫인상은 뭐라 해야 할까? 이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아주 단아한 느낌? 태국 소도시를 여행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국이 더운 나라이다 보니 낮에는 어딜 가나 조용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프레는 그 중에서도 단연 조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쉬기에 아주 좋았고요. 프레는 티크 목재 산업이 발달한 도시답게 과거 목조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런 건축과 인테리어를 볼 수 있는 건축 관련 뮤지엄과 특색 있는 사원들이 많은데요. 그냥 둘러보셔도 되지만 프레는 무료 트램 서비스가 잘 되어 있으니 그 트램 투어를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프레 시티 트램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이렇게 하루에 2번 운행하는데 최소 정원이 차야 운행하니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운영 시간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램을 타는 곳은 쿰차오 루앙인데 이 쿰차오 루앙은 과거 프레를 통치하던 가족들이 살던 저택으로 지금은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프레를 대표하는 하나의 건축물답게 목조로 된 아름다운 저택이고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니 트램을 타기 전 조금 일찍 와서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트램을 타고 본격적인 프레 탐방을 해보는데요. 이 트램 서비스 생각보다 재미있고 편하고 좋습니다.
태국 소도시들은 이렇게 트램 투어를 제공하는 곳이 많은데 프레 치앙라이처럼 무료로 하는 곳도 있고 난 람푼처럼 돈을 받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돈을 지불해야 하는 곳도 저렴하니 만약 지금 말씀드린 도시를 여행하신다면 트램을 꼭 타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프레 시티 트램을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은 봉부리 뮤지엄. 핑크색 나무저택인 봉부리 하우스는 20세기 초 지역의 통치자 차오루왕이 자신의 딸을 위해 만든 집인데요. 정교한 디테일을 목조로 표현한 진저브레드 스타일의 건축물로 현재는 뮤지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봉부리 뮤지엄은 외관뿐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도 정말 멋진데요. 당시 사용했던 가구와 물건들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 요즘 사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디자인도 상태도 좋고요. 특히 타이 유럽식이 잘 느껴지는 2층은 정말 예쁘더라고요.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응접실을 기준으로 방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가구, 패브릭, 소품들 하나하나에 앤틱한 멋이 느껴져 눈을 떼지 못하고 정말 즐겁게 구경했어요. 2층에는 응접실과 방 외에도 거실과 주방도 있는데 태국의 예스러움이 가득한 클래식한 무드네요. 생각보다 볼 게 너무 많은 뮤지엄이에요. 여기서 잠깐, 투어에서는 이 봉부리 뮤지엄을 볼 수 있는 시간을 20분 주거든요. 그런데 저에겐 뮤지엄을 보기엔 20분이 너무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봉부리 뮤지엄 보는 시간에 바로 옆에 있는 와퐁 순환을 먼저 보고 이 봉부리 뮤지엄은 나중에 투어를 종료한 후 봤어요. 봉부리 뮤지엄과 와퐁 순환은 트램을 타는 곳 쿰차오 루앙과 아주 가깝거든요. 관람 시간 20분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시면 투어 중 보셔도 되지만 만약 아니라면 저처럼 투어 종료 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트램을 타고 두 번째로 간 곳은 와촌 사원. 목조로 된 버마식 사원으로 프레에서 유명한 사원이라고 하는데 역시 외관부터가 일반 사원과 다릅니다. 내부도 아주 유니크하고요. 천장과 조명도 완전 화려하고 일부 기둥은 여러 색의 컬러 스톤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그렇게 투어를 마치고 트램을 탔던 쿰차오 루앙으로 돌아오는데요. 총 투어 시간은 1시간 20분. 내려서 구경한 곳은 두 곳밖에 없는데 프레 시내를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린 것 같고요. 트램을 타고 가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태국어로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가이드가 영어로 설명을 해주니까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프레 시티 트램은 명소 투어보다는 프레 시내를 한 바퀴 돌며 분위기를 즐기는 투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프레 시내를 한 바퀴 돈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투어였습니다. 천천히 둘러봐야 되겠다. 그렇게 트램 투어가 끝나면 투어를 다니며 슬쩍 봤던 프레의 사원들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봉부리 뮤지엄 바로 옆에 있는 사원 와퐁 순환도 아주 볼만하고요. 너무 멋있다. 다음은 트램을 타고 지나치며 봤던 왓사원리엣을 가보는데요.
여기도 엄청 독특한 분위기의 사원이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엄청 크다. 이 사원 안에는 엄청 큰 스님상 3개와 여러 상들을 모셔둔 인공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이 되게 독특해요. 음침한 분위기에 많은 상들을 놓은 게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만약 관심이 있다면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 어린이들이 가면 조금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오니까 이런 게 있어요. 무섭다, 무서워. 이렇게 프레 시내에 있는 사원을 비롯한 명소를 둘러보는 투어는 종료하고 다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프레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페무앙피 산림공원인데요.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있지만 차를 타고 가면 프레 도심에서 약 20분, 2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와, 예쁘다. 무슨 버섯 같아. 페무앙피 산림공원은 태국 피판남 산맥에 있는 독특한 암석지대로 자연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모양의 기둥이 있는 생태공원인데요. 저는 생각보다 아주 괜찮았어요. 우선 처음 보는 버섯 형태의 암석들이 너무 멋졌고요. 이 암석들을 배경 삼아 사진 찍기에도 아주 딱.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관광객들이 거의 없어 사진 찍기에도 쉬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5분이면 올라가는 뷰포인트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정말 시원하고 너무 멋졌어요. 와, 뷰포인트로 가봅시다. 오, 좋네. 이 외에도 프레 외곽에는 유명 사원 와프라타 초에와 국립공원이 있는데 와프라타 초에는 치앙마이의 와프라타 도이스텍과 비슷한 사원이래요. 현지인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가지는 않았지만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 가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프레의 시장을 소개해드리면 프레에는 매일 열리는 시장으로 실내 시장과 그 옆에서 열리는 야시장,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6시부터 열리는 실내시장은 아침장을 보기에 좋고요. 꽃도 팔고 반찬 종류 봉지에 담아서 팔고 달걀이랑 이것저것 파는 곳. 오늘 아침 시장에서 사온 걸로 점심 차렸습니다. 아 근데 이거 찰밥은 손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젓가락이나 수저로 푸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손으로 먹을게요. 매일 늦은 오후에 열리는 프레 야시장은 다른 도시의 야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고 솔직히 전체적으로 먹을 게 많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야시장을 가야 하는 이유, 정말 맛있는 20바짜리 선지 국수집이 있거든요. 여러분 프레에 가시면 이 국수는 꼭 드셔보셔야 해요. 양이 작은데 엄청 싸요. 20바트야. 분위기 너무 좋죠?
하나만 먹고 갈게요. 가격 대비 완전 기대 이상. 선지에 고기 완자까지 들어있는데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먹을까 봐요. 대박 맛있어. 거부감 1도 없고 엄청 담백하고 깊어. 맛있다. 그리고 강 건너에 위치한 재래시장은 찐 로컬 분위기의 시장인데요. 음식보다는 주로 식재료를 파는 시장인데 분위기가 참 정겹더라고요. 하지만 여행자가 바로 사서 먹을 만한 음식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완전 재래시장이라 로컬 분위기를 즐기기에는 딱이에요. 배추랑 마늘도 이렇게 구워서 파나 봐요. 소세지탕이다. 고기랑. 솔직히 프레이 시장은 다른 지역의 시장에 비해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단 프레이 토요 야시장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 아까 거기보다 더 프레이 볼만할 것 토요 같은데? 야시장은 봉브리 뮤지엄 와퐁 순환 뒤쪽에 주택가 작은 길에서 열리는데 길 양쪽으로 식당, 카페, 펍이 있고 가판대가 쭉 늘어서 있어 생기가 있으면서도 아늑한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멋진 버스킹도 하고요. 저도 태국 간식 카농크록을 먹으며 예스러움이 느껴지는 이 야시장을 즐겼는데요. 토요일에 끼고 프레에 가시게 되면 프레 토요 야시장은 꼭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는 뭔가 특별함이 가득한 도시라기보다 잔잔한 일상 속에서 쉼과 힐링을 경험하기에 좋은 도시인데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여행지를 선호하신다면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뽑은 태국 북부 도시 6위는 난입니다. 프레 일정을 마치고 다음으로 간 도시가 난이었는데요. 프레에서 버스나 미니밴으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나는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던 도시였어요. 정말 기대 안 했고 단지 난 대표 사진에 나오는 명소 와프라타 카오노의 전망을 보러 간 건데 은근 볼거리도 많고 도시 분위기도 참 좋더라고요. 아기자기해. 잘 그렸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난의 대표 명소 와프라타 카오노이요. 아마 난을 여행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 때문에 난에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내에서 그랩을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천천히 걸어서 갔어요. 예쁜 산길을 걸어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계단이 나오고 그 계단을 오르면 와프라타 카오노이가 있죠. 다 왔다. 아이고, 다 왔습니다. 산 위에 자리한 사원답게 고즈넉한 분위기가 풍기는데요.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곳이에요. 짜자잔! 바로 이 뷰! 중간에 큰 불상이 딱 서 있고 그 앞으로 난의 모습이 한눈에 펼쳐지는데 정말 예술입니다. 감탄이 절로 나와요. 꼭 부처상이 난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 누군가는 부처가 하늘을 걷는 것 같다고도 하는데 그런 느낌도 들고요. 아무튼 난과 하늘 그리고 부처상이 조화를 이루며 환상적인 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곳에 오면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는 듯한 뒷모습 사진 한 장쯤은 찍어줘야죠. 정말 뷰 자체도 너무 멋지고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었어요. 이곳만으로도 난에 올 이유는 충분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난의 매력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
난을 둘러보면서 느낀 게 난에 있는 사원들은 거의 다 멋있다는 거예요. 그냥 길가를 지나가는데 전체가 황금색인 사원이 딱 색깔만으로도 뭔가 압도됨이 느껴지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사원 표면의 조각도 아주 정교하고 멋지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사원에 큰 관심이 없기도 하고 태국 여행을 하며 사원을 하도 많이 봐서 조금 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난에서는 사원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황금사원에서 난 시내 중심 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번엔 전체가 하얀색인 백색 사원이 나오는데요. 바로 완밍무앙이에요. 제가 간 날 날씨가 화창해 하얀색이 더 빛났는데요. 치앙라이의 백색 사원 완렁쿤, 람빵의 백색 사원 와치앙라이, 그리고 이곳 난의 완밍무앙까지 확실히 이런 백색 사원은 날씨 좋은 날 봐야 훨씬 더 멋진 것 같아요. 작지만 새하얀 외관부터 내부의 멋진 벽화까지 멋진 사원이었고요. 다음은 난에서 정말 유명한 사원인 와푸민. 와푸민은 속삭임이라는 벽화로 유명한 사원인데요. 엄청 기대하고 사원에 들어섰는데 솔직히 외관은 아주 평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발길을 돌리면 안 돼요. 여긴 사원 내 벽화가 유명한 곳이니까요. 그렇게 사원 안으로 들어왔는데 와, 벽화로 유명할 만하네요. 엄청 오래전에 그려졌나 봐요. 난 사람들의 생활상에 담긴 벽화부터 무서운 지옥도까지 그림 자체도 흥미롭지만 1800년대 그려진 벽화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며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영접한 벽화 속삭임. 와, 사진만으로 보던 이 벽화를 실제로 보다니 눈앞에서 보니 더 특별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도 크고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예사롭지 않죠? 남자 몸의 문신들은 떡! 당시 남자 상반신 문신은 남자가 부리던 노예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정말 저렇게 문신을 했을지는 의문이에요. 아무튼 그림이며 색감이며 정말 멋진 벽화. 그런데 저 남자는 여자에게 뭐라 속삭이는 걸까요? 그렇게 와푸민 구경 잘하고 나왔고요. 와푸민 근처에 또 색감이 멋진 사원이 있는데 바로 와프라타 창캄이에요. 이렇게 오전에만 5개의 사원을 봤네요. 사원만 계속 보는데도 지루하지 않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나는 사원 맛집인가 봅니다. 오후에는 나는 시티트램을 타보려고요. 와푸민을 나오면 맞은편에 난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트램 티켓을 구입하고 티켓도 너무 예쁘다. 앞쪽 길가에서 트램을 탈 수 있어요. 10분 남았어요, 10분. 투어는 일반 투어와 프라이빗 투어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저렴한 일반 투어를 했고요. 시간대는 일반 투어 4타임, 프라이빗 투어 2타임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와서 이거 타야 되겠다. 시간이 되어 트램 투어가 시작되었는데요. 참 이 트램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재미있단 말이죠. 솔직히 유명 명소를 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트램을 타고 가면서 소소한 풍경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가이드분이 주로 태국어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영어로도 가이드를 해주시고요. นะครับระหว่างวัดกับตัวเจดีย์ครับผมตรงนั้นเลยสามารถไปเที่ยว
제가 탄 나네 트램은 사원 두 곳에서 정차를 했는데 처음 간 사원 와수안타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원이었고요. บริเวณตรงนี้เลยประมาณ 1,200 กิโลประมาณ 200 กิโลคืนใน3 คืน 아니, 루트가 거의 다 사원이더라고요. 사원 위주로 도는 것 같아요. 사원 뒤에 제디도 있어요. จะไปเนี่ยนั่นก็คือวัดป่าอรัญญวาสนั่นเองครับวัดป่าอรัญญวาสเนี่ยเขาจะมีพระที่ 두 번째 간 왓 아란야왓은 그래도 꽤 볼만했어요. 사원의 외관도 일반적인 사원과는 달리 독특하고 무엇보다 이 사원 안에 있는 블랙부다. 처음 보는 블랙부다가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보는데 스페인 몬세라트에서 봤던 검은 마리아상이 생각났어요. 마리아상이나 부다상이나 이렇게 검은색으로 만드는 건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걸까요?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궁금한 게 생기는데 가이드한테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렇게 사원을 나와 트램을 탔던 곳으로 돌아가면 트램 투어는 종료가 되는데요. 정말 뭐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나네 오시면 꼭 타보세요. 투어를 마치니 길가에 주말 야시장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난 인포메이션 센터 있는 쪽에 이것저것 많아요. 와프민도 있고 주말 야시장도 열리고 근처에 아마존 카페와 세븐일레븐도 있고요. 난 여행을 하시다 보면 이쪽에 자주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럼 주말 야시장 한번 보고 갈까요? 주말에 나네 여행하신다면 꼭 야시장을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저의 느낌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유난히 나네 야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종류도 많고 맛있어 보이고 또 왠지 모르게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뭔가 푸드 데코도 신경 쓴 느낌. 야시장 먹거리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정말 좋아하실 듯해요. 연유 이렇게 뿌려주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나네 오신다면 이 주말 야시장도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태국 사람들은 야시장 엄청 좋아해. 사람 이렇게 많아요. 난 여행 마지막으로 제가 갔던 멋진 카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던 카페, 바로 핫타케 카페인데요. 숙소 매니저가 소개해준 카페인데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그래도 올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이었어요. 태국 분위기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라이스 필드뷰 카페, 흔히 논뷰 카페라고 하죠. 마음에 든다. 괜찮다. 이런 분위기. 실내, 실외 분위기 다 좋고요. 은근 포토 스팟도 많더라고요. 그네도 있고 논 사이에 의자를 놓아 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도 있게 해놓았고요. 또 캠핑 분위기 테이블도 있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분위기로 카페 곳곳이 힐링 그 자체였어요. 음식과 음료도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혼자 갔는데도 맛있게 잘 먹고 멋진 논뷰 배경으로 사진도 잘 찍었네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긴 카페였어요. 제가 추천하는 핫타케 카페였습니다. 제가 즐겼던 난을 한번 둘러봤는데 어떠셨어요? 난은 아직까지는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소도시치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꽤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도시가 작지만 아주 세련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도시적인 세련됨이 아니라 수수한데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원들도 그렇고 길가에 있는 조명 장식, 그리고 소소한 도시 풍경들 하나하나가요. 그런 느낌 자체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도시 분위기도 좋고 볼거리도 많은 난이 출발하라가 뽑은 태국 북부 도시 6위였습니다. 다음 출발하라가 뽑은 태국 북부 도시 5위는 별의 도시 치앙다오인데요. 치앙다오는 제 태국 여행 시즌 1 때 갔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만큼 좋았던 곳이에요. 치앙다오는 치앙마이에서 로컬버스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곳이고요. 도시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 느낌이었어요. 버스터미널 주변으로 로컬 시장, 슈퍼마켓 이런저런 상점이 있지만 특별히 놀거리, 볼거리가 있는 건 아니라 센터에 머문 동안에는 식당과 카페 다녀온 것 빼고는 한 게 없었죠. 하지만 제가 갔던 식당과 카페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팟타이 알라딘 치앙다오와 캄푸나 카페 리조트 앤 네이처 카페인데요. 카페는 최근에 조회해보니 이름이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제 치앙다오 개별 영상에 나온 카페와 같은 곳인데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름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식당부터 소개해드리면 워낙 유명한 곳이죠. 팟타이 알라딘 치앙다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맛있고 멋들어진 팟타이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요. 센터에서 약간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가는 길이 참 예뻐요. 평화롭고 아기자기한 시골길 같은, 그러니 걸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앙다오는 대중교통이라는 게 없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랩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요. 썽테우를 택시처럼 타거나 숙소에 부탁해 교통편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치앙다오에 오신다면 이 팟타이 집은 꼭 와보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비주얼 보이시죠? 완전 대박. 맛도 맛이지만 비주얼이 예뻐 저절로 기분 좋아지는 식사였어요. 이거 하나 더 먹어볼게요. 그리고 캄푸나 카페 리조트 앤 네이처 카페. 제가 치앙다오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해준 곳이었어요. 치앙다오의 논뷰 카페인데 제가 간 때가 추수를 끝내 제대로 된 논뷰를 볼 수 없었던 시기임에도 정말 아름다운 뷰를 보여준 카페였죠. 카페 앞으로 펼쳐진 들판과 바로 보이는 도이로항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게 해주더라고요. 중간에 비도 왔는데 비 오는 모습도 얼마나 멋지던지. 비가 갠 후에는 무지개까지.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을 보냈죠. 커피를 2잔이나 마시며 한참을 있었는데도 나오면서 아쉬워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치앙다오는 놀러 가는 곳이 아닌 쉬러 가는 곳 같은데요. 그렇게 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3일은 산 아래쪽에서 머물렀는데 그곳이 정말 천국이었죠. 저는 두다도이 팜앤스테이라는 곳에서 머물렀는데 전혀 꾸미지 않은 태국 방갈로 숙소였어요. 시설이 좋은 편이 아님에도 저에겐 만족도 100%였던 곳. 이곳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어요. 공기 좋고 자연의 소리만 가득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숙소의 주인 온이 정말 친절했죠. 따뜻한 마음에서 풍겨지는 친절함은 5성급 호텔의 서비스보다 더 큰 행복을 주더라고요. 조식이 제공되는데 이 조식도 어찌나 맛있던지 정말 소박해 보이죠? 하지만 고급 식당에서 먹는 음식보다 더 맛있게 먹었답니다. 완전 집밥 느낌. 진짜 식당에서 먹는 거랑은 완전 달라.
이곳은 센터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가야 해요. 저도 고기, 채소, 라면 등 식재료를 사가지고 가서 저녁밥은 직접 해 먹었고요. 뭐 이런 곳에서는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곳의 하이라이트, 숙소에서 3분 거리에 자연 온천이 있답니다. 와, 숙소 바로 옆이라 언제 가도 되지만 이런 곳은 아침 일찍 가야 깨끗한 물에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잖아요. 엄청 깨끗하다. 저도 일어나자마자 가서 온천욕을 즐겼는데요. 이른 아침에 즐기는 온천이란 이게 바로 신선노름입니다. 정말 다음 일정만 아니면 이곳에서 한 2주 푹 쉬고 싶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산밑이지만 숙소 근처에 전원 분위기 물씬 풍기는 카페가 있어서 낮에는 거기 가서 커피도 마시며 여유를 만끽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 밤에는 별의 도시 치앙다오답게 하늘에 별이 가득한데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곳에 있는 동안 밤마다 별을 즐겼어요. 별의 도시 치앙다오가 출발하다가 뽑은 태국 북부 도시 5위였습니다. 다음 출발하다가 뽑은 태국 북부 도시 4위는 바로 치앙라이인데요. 태국 최북단의 중심 도시 치앙라이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도시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머물렀었는데 나중에 보니 못 간 곳이 꽤 많더라고요. 가끔 치앙라이를 며칠 잡고 가야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2, 3일 머무를 예정이시면 그냥 원데이 투어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 제대로 여행하고 싶으시다면 일주일 이상은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앙라이를 조금 소개해 볼게요. 먼저 태국 여행은 어딜 가나 사원 탐방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죠. 치앙라이에도 유명 사원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곳이 화이트 템플, 왈렁쿤입니다. 왈렁쿤은 치앙라이 센터에서 약 13km 떨어진 곳에 있어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요. 치앙라이 버스터미널 1에 가면 화이트 템플이라고 적힌 버스가 있어요. 그걸 타면 됩니다. 멀지 않기 때문에 20분이면 도착하고요. 그렇게 마주한 화이트 템플 왈렁쿤. 솔직히 사진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서 별로였는데 실제로 보니 너무 멋지더라고요. 왈렁쿤을 멀리서도 볼 수 있지만 전 꼭 티켓을 사서 안으로 들어가 가까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왈렁쿤은 치앙라이 출신의 아티스트 찰름차이 코시피팟이 설계한 사원으로 불교계에서 말하는 지옥계, 현생계, 극락계를 모두 표현한 작품인데요. 하얀색 외관은 부처의 순수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왈렁쿤 대표 사진에 많이 나오는 손을 뻗은 모양의 조각,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내민 손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여기 사원이 하얀색에다 표면에 유리 조각까지 되어 있어 날씨 좋은 날 가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아무리 봐도 너무 멋집니다. 치앙라이 대표 명소 인정이에요. 다음은 청색사원, 블루템플이라고 불리는 왈렁스아텐인데요. 입구부터 파란색의 강렬함이 장난 아닙니다. 파란색의 큰 상이 입구에 떡 서 있어 뭔가 압도되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인위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그래도 꽤 볼만했어요. 저는 외관보다 내부가 더 인상적이었는데요. 본당 내부도 파란색으로 정말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앞 중앙에 있는 흰색 불상은 주변에 파란빛을 받아 은은한 푸른빛을 띠더라고요. 그게 은근 신비로웠어요.
이렇게 치앙라이의 대표 사원 왈렁쿤과 왈롱스아떼는 둘러봤는데요. 그 외에도 시내에 와프라케우, 와프라싱 등 많은 사원들이 있으니까요. 사원 좋아하시면 천천히 시내를 거닐며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치앙라이 카페, 식당 좀 소개해 드릴게요. 치앙라이에는 예쁘고 멋진 카페가 많은데요. 그중 제가 갔던 카페 이 두 곳은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바로 마노론 카페와 치위 탐마다 카페. 둘 다 블루템플과 가까우니 블루템플 가실 때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마누롱 카페를 소개해드리면 카페 도착하기 전에 있는 공원과 주변 풍경이 예술입니다. 꼭 유럽 외곽 도시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평화로우면서도 세련된 분위기. 제 숙소가 있던 치앙라이 버스터미널은 좀 삭막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앙라이 이미지가 조금 그랬는데 와, 치앙라이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아무튼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렇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는데 역시 예쁩니다. 여기도 태국보다는 유럽 느낌이 나는 그런 카페예요.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요. 실내 좌석이 있는데 많이 덥지 않아 저는 실내에 앉아 수박 주스를 먹었어요. 카페가 워낙 한적하고 조용해서 멍 때리며 쉬기에 아주 딱이었어요. 이건 TMI인데 이 카페가 집이면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강이 흐르고 옆에는 작은 공원이 있고 여러분 여기 분위기 정말 좋거든요. 치앙라이 가시면 한번 꼭 가보세요. 또 소개해드릴 치위탐마다 카페도 치앙라이에서 유명한 카페인데요. 마노름이 여유와 한적함이 느껴지는 카페라고 한다면 치위탐마다는 사람들이 많아 활기가 느껴지는 카페였어요. 그렇다고 시끄럽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도 강가에 자리한 카페라 전원의 느낌이 풍기고요. 건물이 두 채인데 제가 앉아 있었던 곳 말고 옆에 있는 곳도 나중에 구경했거든요. 거기도 역시나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인테리어 참 잘 해놓았죠. 치위탐마다는 분위기도 좋지만 유기농 재료로 만든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해요. 저는 카페 오기 전 밥을 먹어서 당근 케이크와 망고 주스를 시켜 먹었는데 와 진짜 다 맛있더라고요. 특히 당근 케이크는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당근 케이크 중에 정말 최고였어요. 다음에 치앙라이를 간다면 여기 가서 음식도 디저트도 많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식당은 치앙라이에 맛집이 많지만 전 그냥 딱 두 곳만 소개해 드릴게요. 랑꾸이띠아오 뿌라라는 이 국수집. 태국 여행을 하며 진짜 많은 국수를 먹어봤지만 제 입엔 여기가 단연 1등. 제 인생 국수집으로 등극한 곳이에요. 아마 숙소에서 가까웠다면 정말 매일 먹고 싶을 정도로요. 뭐라 해야 하나? 국수인데 국물도 그렇고 곁들여진 토핑도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 아, 또 침 고이네요. 이곳 얘기하니 치앙라이로 달려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치앙라이 버스터미널 근처에 위치한 바람 레스토랑. 이 식당은 태국 북부 음식 전문점인데 가격대도 괜찮고 음식이 맛있으면서도 깔끔해서 완전 마음에 들었던 식당이에요. 저는 카레와 소세지를 먹었는데 음식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카레는 진짜 계속 생각이 나는 아무튼 아주 기분 좋게 식사를 했던 식당입니다. 여러분 여행 정보들을 찾아보시면 치앙라이에 유난히 맛집 카페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점에서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치앙라이가 더 매력적인 여행지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뮤지엄 한 곳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검은집 반단 뮤지엄. 반단 뮤지엄은 치앙라이 버스터미널 1에서 치앙콩, 치앙센, 메사이행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데요.
버스터미널에서 반담 뮤지엄까지는 버스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작은 마을 앞에서 내리는데 약 10분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태국어로 검은집이라는 뜻의 반담. 반담 뮤지엄은 치앙라이 출신의 국민예술가 타완 다찬이에 의해 건립된 곳으로 나무, 유리, 콘크리트, 벽돌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40채의 집들과 그림, 가구, 동물뼈와 가죽, 금은 제품과 같은 다양하고 독특한 컬렉션들로 이루어진 곳인데요. 타완 다찬이가 50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만든 란나 양식의 이곳 반담은 원래 그의 사적인 공간이었다고 해요. 그가 죽은 후 세상에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었죠. 생각보다 전시물들이 아주 흥미로워요. 그로테스크한 독특한 분위기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뭔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반담의 매력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박물관 내부는 이렇지만 밖으로는 밝고 멋진 야외 공간이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야외 공간에 자체가 작품인 건물들이 듬성듬성 있고 나무, 돌, 의자로 쉼이 느껴지는 공간을 잘 조성해 놓았는데 와,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곳이 있으면 아침마다 산책하고 사색에 잠기고 싶은? 전 거의 3시간 넘게 있었는데 정말 시간만 괜찮으면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곳이었어요. 아주 마음에 들었던 치앙라이의 명소 반담 뮤지엄이었습니다. 다음은 태국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즐길거리, 시장도 한번 봐야죠. 치앙라이에도 시장이 여러 곳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립시장, 달라소떼사바는 치앙라이를 대표하는 시장인데요. 실내, 슐레로 되어 있는데 꽤 다양한 품목들을 팔더라고요. 채소, 과일, 생선, 고기, 의류, 잡화 등 정말 많은 가게들이 있어 시장 분위기 제대로 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여행자가 좋아하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주로 밖에서 파는데요. 와, 맛있는 거 많이 팝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요. 치앙라이 오기 전 정보들을 찾아보면 치앙라이가 한 달 살기 하기에도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근 치앙마이보다 치앙라이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여행 초반에는 동의할 수 없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치앙라이 한 달 살기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기가 느껴지는 치앙라이 토요 야시장도 좋았는데요. 여긴 야시장 옆에 춤과 노래를 즐길 수 있는 무대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갖춰진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곳이 있어 더 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음악 빵빵, 그리고 다 같이 춤도 추고. 치앙라이 시장들도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토요 야시장 열리는 쪽에 공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공원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포토 스팟들도 많고요. 야시장 가시기 전에 공원도 같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립시장에서 조금만 걸으면 치앙라이의 명물 치앙라이 시계탑이 있거든요. 이 시계탑도 사원 소개 때 말씀드린 화이트 템플 설계자 찰름차이의 작품인데요. 솔직히 낮에 봤을 땐 너무 노란 황금빛이 약간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밤에 이 시계탑에서 라이트 쇼를 한다고 해서 다시 와봤는데 와, 멋있더라고요. 시계탑이 여러 색의 라이트로 색이 바뀌는데 꽤 볼만했어요. 저녁 7시, 8시, 9시에 라이트 쇼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앙라이도 시티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최소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못했는데 가능하다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로 진행되는 데다 가는 곳도 꽤 많더라고요. 치앙라이 시내를 둘러보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즐긴 건 대략 이 정도인데 이 외에도 차를 타고 가야 하지만 싱하파크, 고산종마을, 그리고 멀리는 치앙센의 골든 트라이앵글까지 치앙라이에는 즐길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일정을 잡고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치앙라이를 여행할 때 몰랐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완전 매력이 가득한 도시였네요. 치앙라이는 꼭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발하다가 뽑은 태국 북부 도시 베스트 7에서 4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간단히, 어떻게 보면 길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더 자세하게 보시기 원하시면 저의 태국 여행 시즌 1, 2의 각 도시 개별 영상들을 봐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뽑은 태국 북부 도시 베스트 3에서 1까지 소개해 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